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이에요. 오늘도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첫 번째 뉴스는 교통에 대한 얘기예요. 자, 천안학원 강남의 학생 빼앗기고 속초 땅값은 2년 새 2배로 두 개의 꼭지를 요약해가지고 딱 정리된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SRT라든가, 그러니까 SRT가 수서로 들어오는 고속철도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들이 정비가 되면서 서울시 균형 발전 계획 이런 거에 따라서 서울을 격자형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를 격자형으로,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도로들을 계속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고, 그다음 북에서 이렇게 남으로 내려오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이런 도로들을 계속 충원하면서 서울로 연결되는, 서울로 연결되는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도로망들을 촘촘하게 이렇게 깔면서 교통을 확충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교통에 대한 얘기도 포함돼서. 근데 이제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목이 부제가 이거예요. 팽창하는 공용 수도권 명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나 교통들이 제대로 확충이 되면서 이익을 보는 데가 생기고 피해를 보는 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천안학원이, 그러니까 수도권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충청권에 있는 학원들의 학생들이 예전에는 천안에 있는 잘 가르치는 학원으로 다녔다고 하면 학생들이 그냥 SRT를 타고 오면 금방 오니까 강남에 와서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생겼고, 한편으로는 어떤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SRT를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가까워지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생겼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경제는 더 커지는 거고, 지방 빨대 효과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를? 그래서 서울 경제는 더 커지고, 그러니까 교통 입지를 바탕으로 서울 경제는 더 좋아지고, 지방의 경제가 오히려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편 속초 땅값은 2년 새 2배로라 그랬는데, 정말로 속초에 보면 아파트 분양하는 데도 많고 속초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다고 하고 있고, 제가 올 여름에도 속초 갔다 왔거든요. 그럼 속초 시장 가가지고 만석닭강정 먹고 그 시장 가서 항상 좀 보는데, 그 주변도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해가지고 막 개발하려고 하고, 속초 주변에도 아파트 짓는데도 지난 1, 2년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좀 되게 핫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사 보니까 땅값은 2배로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속초까지 가는 게 멀어서 조금, 속초로 놀러 한번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기사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기자분이 가봤나봐요. 그랬는데 1시간 반 이 정도 거리는 아니지만 한 3시간 정도면 부담 없이 아무튼 갈 수 있는 거리가 돼서 평균, 그러니까 아침에 광화문에서 출발한 평균 3시간대에 속초해변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좀 심리적으로 가까워져서 속초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되게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니까 관광지로서의 어떤 좀 더 번화해지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제 그런 역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기존에 있던 도로가 기존에 이제 속초로 가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천안으로 내려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이 줄면서 이제 그쪽 상권은 지고 새로운 도로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의 상권이 죽는, 그리고 이제 이 새로 만들어진 교통망을 중심으로 주변의 상권만 좋아지고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기사가 보면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면에서 1번 기사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봤으니까 사람들 피드백을 좀 보려고 봤더니 그냥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다. 속초 땅값 올린 것도 결국은 외지의 투기꾼들이다. 그 다음에 속초 땅값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은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 뭐 사교육에 대한 불만도 있고, 뭐 좀 이렇게 상위 공감 높은 비율 그 댓글들이, 이런 댓글들이 있네요. 자, 그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요새 힘들다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실제로 거래들이 많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달 거래량이 지난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제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이제 아파트 9월 현재 거래량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작년에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이 한 60% 정도 선에 머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월에 비해서는 당연히 적은 거고요. 거래들이 많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래서 이 파리 부동산 대책에, 그 다음에 9호 추가 대책으로 이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하는 문제나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입법 예고도 얘기했고, 이제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나오기로 한 것들이 아직 안 나온 게 좀 있어요. 이제 가계부채 대책도 아직 지금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고, 그다음 9월에 주거복지 로드맵 통해서 뭐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조금 이제 공공임대주택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또 어제까지는, 사실 어제까지도 사람들 막 기사 뭐 나오나 봤던 게 이제 보유세 관련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뭐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 뉴스, 스마트폰에서 뉴스란 대체 이번에 보유세 올린다는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막 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추가로 매수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거긴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래에 나서고 있는 거지만, 이제 그래서 거래량이 뭐 한 60%로 줄었다. 그러니까 뭐 없는 건 아니고 근데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같은 현상을 놓고도 언론사마다 조금 기사 꼭지가 약간 달라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언론사에서는 이제 매도인들이, 그러니까 버티기 신호, 다주택 팔라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거두며 추가 대책이 뭔지 봐가면서 좀 버틴다라고 얘기하는, 팔지 않고 원하는 호가,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매수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버티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 꼭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살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가 2년 동안 2억이나 올랐는데 가격 2천만 원 빠졌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이분 얘기는 지금 이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는 안정화된 게 아니고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입할 만한 어떤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목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안정세라고 지금 보기는 어렵고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보세요. 이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카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승한 거에 비해서 하락폭은 너무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제 그제 읽은 내용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거래되는 가격 중에서 보면 일부 지역들 중심으로 반등해서 가격이 이제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호가가 거의 뭐 파리 대책 이전 수준의 호가가 나오는 지역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뭐 이제 새 아파트들이 좀 많은 지역들, 좀 수요가 그래도 많이 정비가 돼서 가격들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호가가 꺾인 매물이 파리 대책 이후에 또 나오지 않고 있는 지역들도 있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보세요. 최근의 집값 하락세는 거래 절벽에 따른 착시 효과일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상승세가 재현될 거라는 불안감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파리 대책은 효과적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진단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 목소리로 이 기사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뭐 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잖아요. 청약 경쟁률이 특히 뭐 얼마 전에 신반포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최고 510대1 경쟁률까지 나왔는데, 물론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결국 경쟁력 있는,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서 분양을 하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유도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한편으로는 새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채널로서 청약, 분양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꼭 뭐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아니더라도 어저께 이제 그 면목동의 사가정 한양수자인이었나요? 이제 거기 같은 경우도 1순위 마감됐고 경쟁률 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분양하는 단지들에는 계속 청약이 몰리고 있는 자체는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진짜 어렵긴 해요. 안정세라고 거래가 줄고 가을 시즌이고 하긴 한데, 뭐 일단 거래 절벽이 지금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 가을 시장에서 또 추석도 워낙 요번에 연휴도 길고 그래서 10월달 분위기 딱 이제 그거만 지나면 좀 시장 자체는 약간 침체로 가지 않을까. 올 연말 내년 초 1월, 2월까지는 조금 이렇게 죽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때 이제 말 그대로 좀 침체로 가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시점에 나오는 급매물들을 공략하는 게 맞지 않겠냐,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이 어려운 문제네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가 최고 50층. 그 같은 기사를 놓고도 보는 관점들이 조금 달랐는데, 뭐 어쨌거나 그 기사에서 얘기했던 건 50층을 잠실 주공 5단지가 건축심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받기는 받았으나 대신 서울시가 요구한 내용들을 다 수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명목 그 50층은 얻었지만 많은 걸 뺏긴 그런 어떤 건축심의가 아니었느냐, 뭐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50층이라고 하는 초고층을 받아냈다는 것이 되게 상징적인 의미인 건지, 이제 그 이후에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의 호가도 올라가고 뭐 거래도 되고 그렇다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와 연계해서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초고층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데가 이제 여의도예요. 그래서 뭐 이 기사에서도 보면 50층을 계속 주장해왔던, 추구해왔던 이제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데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기사들에서 보면 여의도는 상업지구이기도 하고 해서 일반 가능하지 않겠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안에 여러 아파트들을 놓고,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상업 지역들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 초고층 지상복합으로의 재건축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한편, 실제로 여의도의 이제 일반 상업지구 안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50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건축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다른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을 재건축해서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잠실주공 아파트는 서울시의 7대 광역 중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 동만 50층을 그 기부채납 많이 해가면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다른 아파트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게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긴 하지만, 당장 이제 내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가 부활하거나 이제 재건축 투자에 대한 조금 어떤 기대,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실제 와닿게 되는 시점이 되면 조금 뭐 일시적인, 지금 이런 어떤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관심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이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사실 좀 전에 지금 뉴스 읽기 전에 후분양제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열심히 읽다가 좀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후분양제 같은 경우는 좀 선분양제냐 후분양제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 혼자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좀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사 내용보다는 좀 별도의 꼭지로 기회가 되면 한번 선분양 후분양 얘기는 해보고 싶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내용은 파리 대책에 대해서 조금
보완책? 예, 나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좀 구제해달라고 했던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소급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2년 실제 거주 기준 일부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자체가 강화가 됐죠. 2년 보유만 해도 됐던 것이 이제 2년 거주 요건이 갖춰졌는데, 그러니까 2년 거주를 해야만, 2년 거주하고 2년 보유해야만, 이 두 가지 요건이 엔드 요건으로 갖춰져야만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는데, 이제 8월 2일 대책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것을 모르고 매매 계약을 하든 아파트 분양을 받든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구제를 해달라. 이 나오기 전에는, 내가 계약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목소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모든 사례에 대해서 다 구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 이 내용은 좀 이제 이게 12일날 국무회의 통과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시행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구제됐다라고 그래서 걸려있는 분들 모두가 다, 나 이제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예외 범위를 넓게 가져갈 경우 정책 의지가 훼손될 수 있어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 구제해주기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류로 증빙이 돼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있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을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냐,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매수하는 매수자가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라고 했는데, 범위를 어떻게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입법 예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양도소득세 문제는 사전에 이제 이거 넘어가고 나면요,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살 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매입하신 부분을 양도할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매매 이미 팔고 나서 세무사 물어보면 늦어요. 팔기 전에 정확히 내가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짚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인데요. 정동 대한제국길 조성 등 서울 도심 재생 본격화, 이런 제목인데,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도시재생 디지로그라는 책 소개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어요.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다고 하면 부동산 TV에 가시면 제가 요 책, 리서울 도시재생 함께 디지로그, 요 책을 설명해 놓은 내용을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약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방식 말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4개 유형의 도시재생 유형이 있어요. 4개 유형이 있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거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개발 저이용 지역을 중심지로 개발해서 활성화하겠다, 도시 재생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개발 저이용이라서, 뭐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창동, 뭐 광운대 역세권, 뭐 이런 데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거예요. 역사 문화 중심의 도시 재생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문화적인 토양이 바탕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을 살려서 도시 재생을 하겠다라는 게 하나지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쇠퇴한 산업들, 이제 그런 지역들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예를 들자면 뭐 성수동에 있는 이제 뭐 구두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안평 자동차 산업 이런 데들, 이제 이런 데들이 조금 쇠퇴한 그런 부분들을 살리겠다는 거.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뭐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 문화를 살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도시 재생인데요.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낙원상가 같은 경우는 별도 꼭지였던 것 같고, 역사 문화는 하나의 큰 테마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이 서울 말 그대로
4대문 안에 도심의 제일 중심 블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들 지역을 어떤 식으로 재생할 거냐에 대한 이제 계획이 나왔나 봐요. 낙원상과 도남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및 정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구상안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았다고 하고, 이제 이런 자료들이 좀 있으면 배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뭐가 되나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게 이제 관광 자원화되면서, 사실 이제 저도 아이들 데리고 또는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되게 많이 뭐 익선동이라든가 이런데 요새 뜬 데들 뭐 삼청동 등등 해가지고 어떤 도심지에 이제 이런 관광 상권화 되어 있는 관광 지역들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지역들도 이제 되게 옆에서 뽐뿌를 받고, 이제 정비, 그러니까 좀 되게 그냥 걸을 만한 곳, 가볼 만한 곳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지역들이 되게 많이 생기죠.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보면 이런 데 집가 상승이 진짜 무섭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 생긴다고 하면 가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도 되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죠. 물론 이제 정부라든가 이런 계획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데가 집가 그런 식으로 이런 걸 통해서 막 되게 들썩이고 이런 부분이 되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글쎄요, 뭐 저는 어쨌거나 이런 도시재생 사업 방식 중에 하나이고, 이걸 통한 부동산 투자 스터디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좀 자료를 계속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는 사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자료가 나중에 나오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분들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이제 게시판을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게시판 중에 보면 도시재생 투자라고 하는 이제 게시판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좀 전에 보신 이런 서울시 안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각 지역별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자료들, 그러니까 뭐 지자체,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청이라든가 또는 좀 더 확대해서 뭐 전국적인 규모의 이제 그런 도시재생, 이제 그런 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계획안이라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요 게시판, 도시재생 투자 게시판에 저는 올려놓으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의 북두칠성 연구소의 북두칠성님께서 이제 저한테 공유해 주신 자료를 제가 올렸거든요. 뭐 신촌 도시재생 설명 자료, 장안평 도시재생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뭐 신촌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PDF 파일이에요. 그래서 PDF 파일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운 받으셔가지고 PDF 내용을 보시면, 좀 아마 이 내용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거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자료, 이 도시재생 투자 게시판 안에 이와 관련된 법이라든가 도시재생 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빈집법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내용도 앞으로 저는 조금 채워나가려고 하니까 이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되게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외부 일 볼 것도 많고, 카페 일도 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일들도 있고, 블로그에서 이벤트 했던 것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유튜브에서도 좀 이벤트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또 술 약속도 있네요. 술 좀 그만 먹고 싶은데. 뭐 오늘 아무튼 읽은 뉴스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